자,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입니다. 이제 8월 달이 오늘 내일 하루 거래일수는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자, 오늘 시장 날씨가 좀 많이 이제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아침 새벽에는 어제 좀 문을 열고 하면 이제 한기를 좀 느낄 정도의 기온인 것 같습니다. 자, 9월달이죠. 곧 있으면 이제 9월달이고 이제 가을이 되면 추수의 계절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추수하기 전에만 조금 조심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시장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전일 새벽에, 그 다음에 해외 증시에서 있었던 특이사항 부분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체크해야 될 이슈 부분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아침 방송 부분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볼 부분들은 북한 리스크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시장에 연관성 부분들 주는지, 여파가 좀 커지는지 아니면 단기성으로 끝나는지, 어제 이거 관련돼서 엔화가 장중에 출렁거렸고요. 미사일 발사가 나왔을 때 4분 만에 일본은 문자가 전송이 됐고 엔화 강세 쪽으로 출렁거렸는데, 그래도 오후장에 하락폭의 거의 한 절반 이상 3분의 2 정도까지는 반등 부분들을 좀 해줘서, 그리고 어제 뉴욕 증시도 보면 처음에는 좀 하락 부분들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뭐 금 가격이라든지 뭐 달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반등 부분도 일단 중요하지만, 기술주들의 강세 한 0.3% 정도 기술주가 반등이 나왔어요. 다우지수도 0.2%, S&P 500은 0.08% 정도, 특히 이제 나스닥이 0.3% 정도의 반등을 진행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다음 달 9월 12일 정도에 애플 제품이 이제 출시가 되는데, 시장에서 2018년도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아이폰 출하량이 9% 정도 증가할까라는 전망, 그리고 어제 경기지표가 미국의 경기지표가 소비자 신뢰지수가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리지만 경기 선순환 효과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임금이 구직자가 실업률이 줄어들고 구직자가 증가를 하게 되고, 구직자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 구직자들한테 월급이 또 지급이 되죠. 월급이 지급이 되니까 그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부분들이 향상이 좀 되고, 향상이 되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물건 재고 부분들을 좀 더 빨리 만들어야 되겠죠. 물건 제품 생산 부분을 해야 되니까 고용을 또 증가를 하고, 또 여기에 따른 원자재들 소비 부분도 많아지고, 이 계속적으로 뭔가 소비가 많아지다 보니까 투자도 확대해야 되고,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그 와중 중에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좀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우리가 이제 9월달과 10월달 가장 중요한 부분들, 부채한도 협상 관련된 부분하고 세제개혁안 관련된 부분들인데, 물론 우리가 이제 소음이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알아두십시오. 그냥 지나가지는 않겠죠. 소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이런 소음이 있을 때 중심축을 어떻게 좀 잡을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이제 이렇게 부채한도 때문에 연방 셧다운이 됐을 때 조사 부분들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S&P라든지 이런 신용평가사들이 있죠. 신용평가 회사들이 미국을 그 부채 한도로 인해서 신용 등급 관련된 걸 업그레이드 아니 유지를 시켰느냐 아니면 다운 시켰느냐, 여기에 따라서 투자 심리 부분들이 상당히 방향성이 좀 갈립니다. 2013년도도 그랬고, 그래서 투자 심리 부분들의 개선은 S&P라든지 이런 신용 등급 회사들이 물론 불협화한 부분들, 불확실성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신용 등급의 강등이 되지 않고 유지가 될 가능성 부분들의 코멘트 정도만 있다 하면 지수 자체라든지 투자 심리 부분들은 바로 개선이 됐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9월달 이런 소음 부분들이 나올 때 신용평가 회사들은 어떻게 보는지, 이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이 소음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코멘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의 리스크 부분들은 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그냥 그 다음 달에 있을 그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기 위해서 좀 더 강공 부분들 해야지만 좀 더 많은 조건들을 자기가 원하는 걸 좀 제시를 좀 할 수 있겠죠. 그 선상으로 일단 보실 필요 있다. 단기 소음의 진행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어제 환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다우지수라든지 특히 기술주들의 반등폭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북한 리스크 부분들은 단기 소음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는 좀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유가는 아무래도 지금 그 뭡니까 그 허리케인에서 엄청나게 비를 몰고 왔던 게 상당 부분 여기저기에서 많이 피해가 좀 커요. 그래서 원유가 공급 부분들에 대한 차질, 그 정유 쪽 지나갔으니까. 근데 정유시설 폐쇄로 인해서 수요 감소 우려로 인해서 지금 유가가 사폭 하락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46달러 정도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지난번에 뭐 이 안에 그 가격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하반기 유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부분들은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내년 3월 정도의 감산 부분을 유지하는데 추가적으로 연장하느냐, 이게 좀 가장 중요한 역할 부분들을 좀 할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 부분들은 여전히 그대로 유지 중이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유가에 55달러 넘어가는 것 좀 그렇습니다. 45달러 전후 정도, 그리고 여차하면 40달러에서 55 정도의 밸류 안에만 들어가면 올해 말 내년 초에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우디 아람코 상장 관련된 부분하고 적정 주가 측면, 뭐 산유국들이라든지 산유국들에게는 이 가격대가 그렇게 원하는 가격대는 아니고 더 올라가면 좋긴 하겠지만 글로벌 경제의 매트릭스 부분에서는 이 정도 가격대면 또 양호하다라는 코멘트 드리고, 지금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종목 장세이고 어제 경기 민감주 쪽 고려아이너드, 풍산, 포스코 상당히 탄탄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군들 아령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 여러 번 한 달 동안 많은 얘기를 좀 드렸어요. 자,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로 지금 뭐 모멘텀 장세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기 때문에 어제 이제 이번 정권의 내년 예산 429조, 430조 정도 9년 내 최대폭의 증가 부분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에 정책적인 부분들로 뭐 치매 안심, 국가 책임, 치매 국가 책임제 있죠. 그거 관련된 부분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한 1조 원 정도 투자 부분들을 좀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부 정책의 투자 확대 부분들의 어떤 수혜 종목군들의 움직임 부분이 나올 수 있는지 체크해 두시고, 통신 3사가 좀 소송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했는데 25% 선택 확정에 소송 포기를 하면서 합의 부분들 좀 했습니다. 당근하고 채찍 부분이 있다면 먼저 저는 채찍을 통신사들한테 준 것 같아요. 향후에 이제 5G, 어차피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5G이고 IoT 그리고 기반사업,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부분들은 이 통신 기반이기 때문에, 물론 25% 선택 약정으로 해서 통신사들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좀 피해가 가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 반영 부분들이 주가의 상당 부분 좀 흡수가 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볼 부분을 반대로 극점을 찍었느냐 해서 밑에 하단의 극점 부분들을 좀 찍지 않았느냐, 채찍을 줬고 통신비 인하에 관련돼서 통신사들이 손을 좀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당근도 줄 가능성도 일단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G전자가 M&A를 참 안 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오스트리아 차량용 조명업체 JKW를 1조 정도 통금 베팅해서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했기 때문에 보시고, 한전이 2030년도까지 신재생 에너지 54조 투자 관련된 부분들 좀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 강판 부분들은 시장에서 좀 잘 나오고 있고, CJ 오쇼핑도 영업이익 한 11% 정도,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부터 해서 9월 달에는 행사가 좀 있습니다. IF도 있고 그 ITU라고 통신의 뭐라 할까요? 통신박람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하방한 게 있기 때문에 일단 IFA 2017이 1일날 독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음성을 통해서 알렉사 에코죠. 요즘에 보면 통신사들도 그 스피커
AI 스피커를 다 출시를 하는데, 일단 LG와 삼성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IoT를 전부 다 연결시키겠다는 얘기 때문에 제가 몇몇 종목군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센서라든지 통신 장비 부분들은 이미 움직였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삼진이라는 회사예요. 삼진이라는 회사 최근 한 달 동안에 거의 한 20% 이상의 급등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연관돼 가지고 어제 보니까 카카오 AI도 보면 건설사 아파트에 들어간다는 그런 협약 부분들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점점 범위 자체가 일반 우리가 사용자층에서 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5G 연결돼 가지고 차량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스마트 시티하고 가속적으로 연결 커넥팅 부분들이 좀 될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그 관련된 부품 라인들이야 기술력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시장의 이런 변동성과 상관없이 별도로 움직일 거예요. 계속적으로 관심권을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 어제 뭐 전기전자 쪽에 외국인들의 매도, 그 다음에 북한 리스크로 인해서 선물 매도 장중에 8,000계약 아주 신났어요. 외국인들 너무 놀기 좋은 장이다 보니까 신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현물 쪽에서 30% 이상의 지분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자금력 자체가 있다 보니까 기관은 지금 뭐 연기금 정도 어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얘기 드렸지만 기관은 힘 있는 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꼬리가 계속적으로 몸통을 흔드는 장세이다 보니까 우리가 순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장세 자체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오늘 결론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 다행스럽게 해외 시장 쪽에서는 북한의 리스크 부분이 확대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의 단기 이슈로 이슈로 생각하면서 어떤 커버해주는 움직임 자체가 나왔다는 얘기 첫 번째 좀 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 이제 미국의 달러 지수, 달러 강세 지금 어제 91 정도 선에서 91.5 정도 선에서 코멘트를 좀 드렸죠. 달러 인덱스의 워낙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93, 94 정도까지의 반등 가능성 이 정도 나와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너무 하락 부분이 계속되다 보면 반사 부분들은 저기 뭡니까 역효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의 반등 가능성 부분들 일단 열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부분이 정부 정책 관련돼서 오늘 예산안 침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의 투자 확대, 그 다음에 통신주들, 그 다음에 애플의 나스닥이 한 3%, 0.3% 정도의 반등에 따라서 코스닥 종목군들 보시면 지금 우리가 올해 코스닥의 잠정 실적 부분들이 10조가 넘을 건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코스닥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금 4조 6천억 정도에서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을 IT를 제외를 하더라도 전년 대비 거의 한 30% 이상의 급증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외국인들이 코스닥 저가 매수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는 하나의 반증, 증거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오늘도 종목군별로 섹터별 모멘텀 부분들에 계속 집중하시면서 선곡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상 8월 30일 이슈면의 주식뉴스공장 아침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